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이랩의 비전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음, 이 마이랩 비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꿈이 헬스 앤 웰니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정말로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내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그게 모든 사람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개인 맞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가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의 대부분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결국 나의 건강 관리라는 것들을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왜 빌 게이츠가 2018년도에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그게 건강과 이꼬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뒤에 보면 요거는 우리 10월에 이제 웰니스 랩이라는 부분들이 출시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전에 권오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사람들의 건강을 건강 신호등이라서 색깔로 이렇게 구별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A는 건강한 분, B는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어야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분, C는 말 그대로 병원에 신세를 지어야 될 분들.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10년 후에 건강의 패턴을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에 남성이고 오른쪽이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가 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훨씬 더 잘하고 있죠. 왜? 건강관리 여자가 더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40세에서 60세를 포커스를 봤을 때, 음,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관리를 잘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여성들도 결국 노화의 꼴, 질병으로 가는 포커스에 벗어날 수 없는 범주에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성을 봤을 때 건강한 A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10년 후에 A로 갈 수 있는 분들이 28.4%가 A였는데 10년 지나서 A로 가는 사람은 8.7%밖에 안 돼요. B로 가는 분들이 25.6%, C로 가는 분이 65.2%. B 같은 경우에는 남성 B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몸을 건강 관리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A로 갈 확률이 0%, B로 갈 확률이 8.1%, C로 갈 확률이 91.9%라는 거죠. C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A나 B로 갈 확률이 0%, 100%가 C로 간다는 거거든요. 여성들도 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있죠. 근데 A에 있던 53.4%도 A로 갈 확률은 35.6%, B로 갈 확률이 31.8%, C로 갈 확률이 32.6%, 64% 정도가 B와 C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B에 있던 18.2%가 A로 갈 확률은 2%밖에 안 되는. 그리고 C에 있던 29.4%는 100%가 C로 가는.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영양제 조금 먹고 운동해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헬스 앤 웰니스로 내가 정말 건강 관리를 할 때 뭐를 포커스를 해야 될지를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어, 과학자들이 유전자의 그 비밀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결국은 이게 아니었다. 초파리와 인간의 유전체는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그 비밀은 미생물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알게 됐는데 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은 초고도비만이고 한 사람은 마르죠. 결국은 똑같은 엑스포점의 환경이더라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인데 이 2007년부터 2016년 동안 9년 동안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그러면 건강한 2,200억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다는 부분들이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질병들이 오늘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는 게 답이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미 국립보건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마이크론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나왔을 때 이때가 2016년도거든요. 이때 이제 HM파마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암에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하면 된다는데 아미 속에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영양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제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HM파마를 만나게 됐고 그 HM파마가 아메이와 만나서 1시간 동안 어, 강의를 해주고 이게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4,500만 원이라는 강의를 받아가면서 아메이에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곳에 6개월 동안 다른 데 가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하면서 전 세계 3개의 회사를 이게 3세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M파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네덜란드의 TNO 벨기에 겐트 대학의 샤인 시스템 이 세 가지 세 군데인데 이 피마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군데인데 HM 파마를 만난 거죠. 근데 여기를 나머지 회사들을 6개월 동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HM 파마라는 부분들이 답이 나온 거죠. 아미에서. 그래서 이 HM 파마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한 회사인데 그 치료제는 만드는 사업은 계속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유산균 제제는 아메이하고 독점으로 20년 독점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효섭 대표님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왜 유산균 중에 이게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있잖아요. 그러면 지효섭 대표님은 회사가 결국은 1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은 균이 있네요. 나쁜 균이 있네요. 좋은 균이 어떤 게 있네요. 나쁜 균이 어떻게 있네요. 이것까지 이거 정도를 해달라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메이하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아메이에서 하는 부분 말이 우리는 3세대 피마스 기술을 원하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22만 원으로 20만 키트로 해달라고 했던 거죠. 우리 사실은 필드에 나가보면 22만 키트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만나잖아요. 이게 그러는데 시중에 이렇게 분변 검사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보통 5만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많대요. 거기 대부분이 1세대, 좋은 균, 나쁜 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걸로 끝나는 상황인데, 2세대 대사체까지 연구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트라고 회사가 있는데, 검사 비교를 확인해 보니까 90만 원. 근데 여기서도 솔루션이 제공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채소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잠 많이 주무세요? 뭐 운동하세요? 이 정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1, 2, 3세대까지 3세대 기술까지 다 합해서 개인 맞춤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M 파마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22만 원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HM 파마의 그 사회 이사로 있는 분들이 미국에 되게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병검사를 보내온대요. 페덱스에 이어서 페덱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어, 드라이 아이스를
녹지 말라고 해서 페덱스라는 곳에 이어서 보내오는데 그 비용이 100만 원인 거예요. 우리는 22만 원 갖고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린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아시는 거죠. 아이들이 특히나 그분들이 아이가 16세 이하면 이전에 그 지난주에 16세 이전의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똥 먹지 않고 장안에 있는 미생물을 바꿀 수 있다면 100만 원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투자하신다고 이야기를 그때 지열 대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HM파마에서 서울대의 자폐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 비용이 한 사람당 150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 정말 내 건강 관리를 할 때 22만 원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다른 거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HM파마가 거의 그 출시하기 전에 보통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한 1, 2억을 투자하고 나서 바로 제품을 만들긴 내는 그런 곳이 많은데 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계속 연구만 했고 출시가 되지 않으니까 보통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발굴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그곳에 투자하고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장시켜버리는 부분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출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의심도 했었는데 아메이가 그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그 포기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22만 원 키트로 해주겠다고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마이랩이 출시되면서 전 세계 100개 법인에 아메이는 글로벌이니까 법인에 품질 검사까지 다 마치고 인증까지 다 마치고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회사가 너무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됐고 진짜 회사가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 지요셉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메이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저는 됐었거든요. 있었고 음. 그러니까 얼마나 제품을 이렇게 진심으로 만드는지를 아니까 우리도 매니아가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짜 비즈니스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린 진짜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자신감 있게 제품을 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22만 원 키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렸고 어, 지금 이 마이랩이 얼마 전에 일본 아메이에 출시가 됐다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만, 뭐 중국 이런 데에서 다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처럼 이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란 부분도 요번에 이 우리 마이랩을 검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지표가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장누수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생태 필터와 같아서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양성이 떨어지면 이 장누수 증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언제 이게 열리느냐면 내 몸이 먹은 양이 너무 작으면 내 주인이 굶어 죽을까 봐 싶어서 이게 장벽이 열린대요. 그래서 어, 이 우리 몸이 음식을 먹었다는 걸 장이 어떻게 아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저작작용을 통해서 위가 늘어났을 때 근데 최종적으로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그 중에서 뷰티리산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장복이 이걸 감지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장누수 증후군이 일어나면 이게 포만감이 떨어지는 거죠. 뇌에서 포만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방 축축이 빨라지고 근육이 소실이 되기 시작. 근데 그 기간이 그 상태가 계속 가속화 되면 간염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다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식품이라는 것들이 내 몸에 어떤 걸 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류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면 유산균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고 유산균에서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 그중에서 뷰티르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쫀쫀한 정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뷰티르산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 뷰티르산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 여기 보면 똥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변 이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변 이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건강한 변을 너무 생명이 촉각을 다루는 분이라서 이식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사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의 그 분변 안에 광우병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식을 받았는데 그 광우병 바이러스로 사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봤을 때 대변 이식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근데 생명을 촉각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걸 했지 사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똥을 먹지 않고 우리가 다양성을 높이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단세지방산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피마스 교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원래 그 이 피마스라는 부분들이 VVIP 서비스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요. VVIP들이 항암제를 어, 선택할 때 암세포를 배양을 해서 항암제가 만약 6개다. 그러면 그, 그 6개 안에 다양한 세포를 넣어서 가장 일을 잘하는 그 하나를 찾아서 당신은 몇 번 항암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제시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내 장하고 똑같은 환경에 장을 복제를 하잖아요. 복제를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고 그리고 단세지방산인 포스바이오틱스를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여보고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한테 가장 맞는 맞춤균이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지효수 대표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당과 해남 땅끝마을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인프라가 좋으면 사람들을 분당에다 데려다 놓으면 분당에는 계속 사람이 넘쳐난대요. 근데 아무리 땅끝 마을 해남의 환경이 좋다, 공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데려놓으면 사람들이 없어진대요. 결국은 인프라라는 거죠.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이전에 화장품 이야기할 때 부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다음 제품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 우리 제품 중에 이전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
그리고 보통 우리 로션에도 스킨에도 보면 그게 섞여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부스트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잘 정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정착에 도와줄 수 있는 뷰스트균인데 이전에 우리가 유산균 같은 경우에 특허받은 유산균이 있다. 이게 어디에 좋다고 해서 그걸 여어주는 기능성이라면 지금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부스트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피마스 기술은 그래서 우리가 6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마스 기술이 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지금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는 70%는 듣고 30%는 안 듣는데요. 어떤 사람이 잘 듣냐면 다양성이 높은 사람.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왜 똥에서 똥을 이제 지한테 이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지한테 항암제를 투여하니까 암 사이즈가 줄어요. 근데 면역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사람의 똥을 지한테 이식하고 지한테 항암제를 투여하니까 암 사이즈가 줄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다양성이 높은 사람의 분변을 들어간 부분들이 결국은 항암제의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게 다양성이 높은 게 답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그 건강기능식품의 효용 가치뿐만 아니고 효과뿐만 아니고 이런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마이랩이 가지는 것들은 제약회사 제약회사의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우스 대표가 이거 만들어 놓고 출시하지 못할 뻔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금 암에 있는 김행장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싸워서 결국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애매한 범주로여서 출시하게 됐다는 말이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건강기능품 범주를 넘어가는 그 정도의 제품을 우리가 마이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양성이 높아 이런 것들이 이런 제품이고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지오스 대표님이 단세지방산 이야기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야기하면서 소개해주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아세트산 그다음에 뷰트리산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롤 오브 뷰트리트 해갖고 우리가 포스바이오틱스의 핵심 지표가 되는 게 뷰트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뷰트레이트가 증가하면 비만이나 당뇨가 개선이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근육이 감소되는 걸 막아주고 그 옆에는 뷰트레이트가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울증 연구를 할 때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뷰트레이트, 세로토닌, 가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울증 정도가 달라지는 이게 포스바이오틱스가 하는 그 역할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포스트바이오 지수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개선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비만과 당뇨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갱년기의 근육 감소가 줄어들고 막아지고 그리고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우울증이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티스 하나만 올려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완화시켜주는
개선시켜주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아메이 마이랩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트라이트 마이랩에서 하고 있는데 어,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포스트 바이오 수치를 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나의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유산균이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가보면 너무 가격 이야기하면 락토핏 이런 거 너무 싸고 하는 것들을 먹고 계신 분 너무 많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이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정말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왜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 헬스 앤 뷰티의 삶, 헬스 앤 웰리스의 삶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0명의 임상 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82.45%의 개선의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청정기나 정수기를 전달할 때 연구원들 이런 분들 혹시나 만나면 자료만 주면 이런 분들은 설명하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뭘 모르는 분들한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임상이 300명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이건 너무 이런 쪽에서는 대단하다더라고요. 그리고 임상의 70% 이상이 넘어도 대박이라는데 81.45% 개선할 거라면 이거는 엄청난 제품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정말 마이랩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들을 찾았어요. 이분은 이제 형제 리더님이신데 어, 강의 자료를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자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만난 케이스 중에서 가장 건강 관리를 잘한 케이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40대 후반이시고요. 마이랩을 4번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만성 피로도 있으셨고 편도선염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셨고 프로틴을 먹으면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차셨어요. 근데 음, 마이랩 검사를 4번을 했는데 처음에 1차를 완료하고 나서 가스 타는 증상이 완화가 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개선이 되고 근 감소가 완화가 되셨고 특히나 편도선염 재발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1차하고 2차하고 그다음에 2차에서 3차로 가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차를 완료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유산균을 안 먹고 4차를 검사하셨는데 3차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잘하신 게 뭐냐면 이 주기를 보면 검사하는 부분들이 1차에서 2차로 갈 때 8개월 만에 2차에서 3차로 갈 때 또 8개월 만에 그다음 3차에서 4차로 갈 때 8개월 만에 일단 10개월이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기 자체를 갖다가 어, 왜 9개월을 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검사하시면서 관리를 해내신 케이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항목별로 봤을 때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오면서 1차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상태가 개선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 너무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꿔내고 계시는 진짜 퍼펙트하게 관리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다양성과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에 대한 그래프가 이분 그래프를 보면서 1차에서 2차로 갈 때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장 관리가 한 30% 안에 드는 케이스들인데 2차에서 3차로까지 이렇게 보면 바로 이 그림을 통해 보시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몸을 바꿔내시는 그래서 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식단과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하면
이렇게 몸을 바꿔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어, 뒷장에는 이거는 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관리를 못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2022년 7월에 이걸 했었거든요. 1차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1차에서 2차로 갈 때 1년 9개월만 했어요. 아까 그분은 9개월을 넘지 않는 케이스였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1년 9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2차에서 3차로 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1차에 할 때 다양성이 10%, 포스트바이오틱 지수가 25% 상위. 근데 지금 3차로 오면서 다양성이 상위 20%, 포스트바이오틱 지수가 상위 20%. 이 정도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보면서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 장내 유해균 저는 이제 1차, 2차 때 유해균 전혀 없었어요. 근데 3차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요번에 2025년 2월에 했죠. 제가 그 유해균으로 박테로이테스 후라길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한테도 이게 나온대요. 많이 나오고 이게 내 몸에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유해균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되게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검사를 하셔서 유해균이 나왔는데 박테로이테스 호라길리스가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신경 써야 될 게 유해균 중에서 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게 설사를 유발하는 균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65세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이걸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설사를 유발하는 건데 이게 설사를 유발하는데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데 다른 균들이 다 죽고 얘는 안 죽는데 왜냐하면 얘는 캡슐로 들어가니까 캡슐 속에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는 다른 균이 많으면 이 균이 없어진대요. 얘가 이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일을 못한대요. 결국 뭐야?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2022년 7월에 검사할 때 이때는 이제 이게 뭐 설사랑 변비나 복부 불편감가 낮은 게 좋은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때 보면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단백질, 탄수화물 소화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케이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지금 현재 상위 30% 안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에서 2차 갈 때 조금 떨어졌다가 2차에서 지금 3차로 이제 원래 케이스로 다시 돌아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이번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로 이제 관리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이렇게 맞춤 식단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채소를 많이 먹는데 제가 좀 가스가 차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저 포도맵 식단을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좋다고 먹는 것들이 나한테는 이렇게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 분해 능력에 보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한 아밀라이드 밥을 먹어서 분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식이섬유라고요. 식이섬유에 대한 분해 능력인데 원래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거는 17가지밖에 없대요. 근데 미생물 한 마리가 200가지를 분해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식단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돼서 정말 맞춤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제시가 되는 게 마일의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2019년도에 네이처의 논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난점이 딜레마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 그래서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결정을 하는데 누군가 이 비밀을 파헤쳐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만들어내고 개인 맞춤을 식품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미래의 가장 큰 헬스케어 시장에서 게임 체인지가 될 거라고 과학자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인데 아메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마이랩, 개인 맞춤형 식품, 웰니스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한 장짜리가 사실은 마이랩의 비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마이랩은 이 제품을 통해서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더블 X를 먹었는데, 똑같이 오메가3를 먹었는데, 똑같이 프로틴을 먹었는데, 똑같이 아세로아시를 먹었는데, 다양성이 높으면 나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블엑스를 먹어도 우리가 100%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130명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를 전부 다 내 피 속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시켜 주겠다는,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파이토 바이옴, 그 이 표적적인 반응도를 개선시켜 주겠다는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반응자가 있고 반응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반응자한테 반응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어서 개선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엔자임 바이옴이 첫 번째로 나온. 그래서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숙제를 아메가 지금 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엔자이엄 반응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단백질 분해 유산균, 글루텐 분해 유산균을 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에 보면 제가 앞에서 그 우리가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에 대한 부분에서 요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요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가지인데 아이들한테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6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인데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 미생물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는 장내 미생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많이 나오는 장내 미생물을 이게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리가 안 되면 정말 필드에 나가보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안 돼서 약을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보통 스타틴 계열의 약을 많이 드세요. 근데 그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거를 10년 이상을 계속 먹게 되면 스타틴 계열의 약을 10년 이상 먹게 되면 단기 기억 상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죠. 그리고 근무력증, 우울증이 걸린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단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는 거는 나중에 진짜 이것 때문에 심장이 막혀서 사망을 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드시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결국은 그 약이 나의 몸을 망치는 병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메가 지금 엔자임 바이옴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 그룹에서 나오는 장내 미생물을 뽑아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반응자한테 반응자의 미생물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HM파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 성장을 잘하는 아이들은 발육이 잘 좋은 아이들은 칼슘을 먹었어. 그럼 내 몸에 들어온 이 칼슘을 혈중에 팍팍 넣어주는 균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키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뭐 성장판 주사도 맞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품화 시킬 수 있고 체지방 조절 관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에 나오는 이 항목들을 보면 이 항목들의 비반응자들한테 반응자의 미생물을 이어주는 제품을 HM파마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품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 이건 모든 여성의 꿈이죠. 면역 관련 미생물, 인지 관련 미생물. 이게 지금 한국이 거의 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지 부분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런 게 제품화 나오면 너무 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와 해내며 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면 관련 미생물. 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굿 슬립 밸런스를 이제 제가 다른 분한테 권했어요. 근데 이분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그렇게 했는데 이분 마이레벨 검사를 해보니까 수면 관련 미생물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물질은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해해 줄 수 있는 미생물이 내 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냅다 전할 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마이앱을 통해서 이분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는 게 지금은 순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스트레스 관련 미생물, 설사 변비 관련 미생물, 복부 불편감 관련 미생물,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엔자임 바이옴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비타민 생성, 피부 면역 관련, 아토피 나오죠. 사실은 그 아토피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 들고 피부 트러블, 근육, 어, 운동을 많이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이 형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소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엔자임 바이옴 같은 경우를 권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장점막이 헐고 자꾸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이 쫀쫀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쫀쫀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단백질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단백질을 분해를 못해서 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반응자를 반응자로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뭘 가지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결국은 그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자체가 어, 제가 지난주에 8만 이야기 들었는데 9만을 넘었대요. 지금 곧 10만이 되겠죠. 이거는 완전 시간 거의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가지고 결국은 암에서 우리가 마이랩을 통해서 헬스케어 4.0 미래를 예측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할 1년에서 3년 정도 전에 이 그래프가 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자꾸 많이 쌓여지면 그만큼 더 정확도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어느 곳도 어느 회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메이의 마이랩에서 지금 유트라이더 마이랩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최초죠. 그리고 유일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연구의 어떤 결과물로 진짜 이 건강 보시면 범주를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최상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그 지효수 대표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사도 건져갈 수 있는 개인 맞춤은 부동의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아메이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개인 맞춤의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건강을 라이프 코칭 할 수 있는 정말로 이분한테 진짜 맞춤 건강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10월 달에 웰니스 랩이 나오잖아요. 웰니스 랩과 마이랩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진짜 최초고 유일하고 최상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전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속도를 낼 거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어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예방하고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버가 커질지 진짜 쿠팡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던 상황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어, 지효 대표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5년 뒤, 10년 뒤를 봐야 된다.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를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질지를 여러분이 상상해보라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 정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제품이 나올 거라 생각해 볼 때 대단한 과학을 가지고 그리고 암에 가진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너무 많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우리는 이런 비전 앞에서 더 많이 진짜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는 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해서 오늘 마이랩의 비전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이번 기회로 어, 어, 더 많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리고 진짜 많이 이런 무게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정말 액트 나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셨죠? 저도 정말 많이 도움됐고요. 그 2주간 이렇게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정인환이드님께 눈빛으로 그리고 화면은 박수로 이렇게 감사의 표시하시고 이것으로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